결국 이 모든 논쟁의 주인공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그런데 등판한다 만다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등판론이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과거 이 발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신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정치인은 계속 하신다는 건가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의 해외 안 나간다, 또 약속 지키겠다는 이 발언, 결국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이중근 평론가님, 네네. 결국은 시기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기, 말씀하시죠. 언제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고민일 텐데 일찍 복귀하면 책임론을 회피했다라고 예. 비판을 받을 테고 늦게 복귀하면 간을 보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을 테고 복귀 안 하면 일관성이 없다고 또 비판을 받을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게 들고 남이 뚜렷해야 된다. 들어갈 때도 뚜렷하게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예. 좌거우면하는 모습이 길어질수록 이 유권자들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많이 됐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웠던 사람들 일부가 지금 굉장히 복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분과 관련해서 뭐 도서관 가거나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빨리 밝히는 것도 참 중요할 예. 것 같아요. 안 그러다가는 지금 뭐 간을 본다든지 이런 식의 기존의 어떤 비판에서 아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등판론이 힘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한동훈 측 인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전 위원장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또 과도하게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조용히 있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김수인 평론가님, 이 책임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도 커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 공방, 소재 이런 것들, 소재 공방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그러면 예.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네. 이렇게 이제 판이 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많이 기정사실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책임론 또 거기에 맞불로 나오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이제 닭이 먼저냐, 예.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책임론이 강해져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발끈해서 나온다라기보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만하니까 또 책임론도 당내에서 제기되는 거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고 저는 여러모로 이번에 백서에 관련된 공방을 차치하고서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고 지난주만 해도 한 주를 흔들어놨던 검찰 인사 파동이 예. 있었고 이제 심지어 보수 세력 내부에서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들이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사실 보수층 안에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누가 제어할 거냐 했을 때 친윤이 하면은 안 할 거고 비윤이 하면 못 할 거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 아니냐. 예. 윤석열 대통령 쪽에 잘못이라든지 문제를 제어하려면 그렇게 위해서라도 이제 좀 유력한 카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전체 구조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표 연임 이 문제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의 계속해서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 이렇게 정치 구도가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등판론은 점점 유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박상수 위원장님, 사실 한동훈 체제의 영입 인재시고 또 한동훈 위원장과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 교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만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 뭐 영입 인재들이나 다른 사무처 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랑도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특별히 제가 뭐 알고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유나 이런 과정들이라는 게 네. 그것이 이제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히 그 피드백이 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면 그 원할 때는 그러한 피드백을 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중앙선대위 회의가 있을 때 예. 인천에 좀 더 자주 오실 것을 건의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윤상현 의원은 그때 짤막짤막하게 다닐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받아들여져서 그 하루에 12번, 14번씩 다니고 인천에도 또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느꼈던 게 이런 요구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굉장히 잘 받아주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나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아마 결심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엔 좀 하고 있습니다. 등판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적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한번 그렇게 총선을 전체를 지휘하신 분이 아주 큰 패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오시는 게 맞죠. 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근데 기다리면 잊혀질 수도 있고 다음 선거도 멀어요. 절대로 안 잊혀집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 안철수 의원의 절대로 안 잊혀질 거다, 저라면 기다릴 것 같다라는 이런 평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 중심에서 평가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본인도 어쨌든 대권에 또 욕심이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뭐 평가하긴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잡고 또 장훈 이제 당을 전체적으로 한동훈화해서 대권에 도전하는데 1년 이제 뭐 1, 2년 남겨놓고 이제 그만두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권을 잡는 걸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런 말은 예. 모든 게 본인 중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전체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잡는 것이 본인한테 불리할 거고 본인이 대권 도전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쉬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본인의 의사고요. 일부에서 그럴 수 있죠. 또 예를 들면 당권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이지 이게 뭐 전체 의견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이제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걱정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예. 본인 입장에서도 이번에 당권을 잡고 어느 정도 당을 본인의 체제로 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대권을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 있어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을 말아먹은 애다 이렇게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홍준표 시장이 가장 앞장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예.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사실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치 아이돌부터 뭐 철부지 초년생 폐쇄자 갑툭튀에 이제 말아먹은 뭐 이렇게 표현이 네. 됩니다. 홍준표 시장이 도리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판 자체가 사실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어떤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비토 완전히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다 보니까 도리어 책임론이 희석되는 어떤 효과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의 이런 어떤 그런 비난을 뭐 대꾸를 안 하면서 상대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홍준표 시장이 왜 이렇게 할까라고 들여다보면 홍준표 시장은 사실 영남의 적자 이렇게 자신을 포지셔닝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남도지사에서 대구시장으로 또 자신을 변신시켰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여론의 흐름을 보면 영남권에서 특히나 이제 유세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차기 대권을 위해서는 내가 여전히 영남의 적자라고 받아줘야 된다. 예. 그래서 포지셔닝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길을 꺾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힘들 거다라는 그런 계산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